다음으로는 학교에 계신 분들 이외에 사회에 계신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의 협회장을 맡고 계신 서울신문의 박홍기 이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편집이사 박홍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들, 이강재 교수님, 김양 교수님, 김월혜 교수님, 안정환 교수님 주제 발표 참 잘 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부분도 우리가 새삼 인식하게 됩니다. 2006년도에 그 전국 인문대학장협의회에서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을 때 우리 국민들, 시민들, 학생들이 인문학이 위기구나, 정말 큰일 났구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이것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는 인문학 전공자들이 그 진로가 불투명하고 취업률이 저조하고 또 이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지원율이 떨어지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일까? 아니면은 정부에서 인문학 쪽으로 예산 지원이 적어서일까? 이 돈과 인재의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두 가지를 합쳤을 때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인문학의 위기가 온 것일까? 많은 생각이 들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2011년에 스티브 잡스가 아이패드 2를 발표할 때 과학기술과 인문학의 접목이라는 말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전 세계가 인문학과 과학의 융합이라는 부분에 큰 방점을 두고 유행처럼 열병처럼 번졌습니다. 실제 지금도 인문학의 위기라고 오늘 이 토론회가 열리지만은 서점을 간다든가 TV를 보면은 인문학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나 저서들이 넘쳐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진짜 인문학이 대중화됐을까? 인문학이 진짜 위기일까?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어찌 보면은 제 개인적으로도 인문학은 나름 대중화가 됐지만은 사람들이 인식하지만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인문학 정신의 어떤 회복이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접근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인문학 어떤 지원에 있어서 저희 구영실 과장님께서 인문학의 어떤 지원이나 제도의 법제화의 그 변천사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눈에 띄지 않고 어떤 절실함이 당장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나 국회에서 이공계나 자연계에 비해서 좀 밀린다고는 하지만은 하여튼 단계 발전해 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대전제는 인문 사회의 발전에 정부의 지원이 충분히 가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입니다. 그건 가야 되고 그 간 속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더 달라, 인력 충원을 더 해달라 아주 많은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때 요구가 있을 때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예산을 더 주겠다, 인력을 더 충원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 예산과 인력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겠지만은 좀 포괄적이라도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에 하는 것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는 대주는 거는 맞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있는 기존의 일을 나눠서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한다면은 이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에서 우리 인문학 우리 학문의 후속 세대라든가 지금 연구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분명하게 나름대로 인문학이 어떻게 학문이 학문으로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이 학문의 영역에서 교수실, 대학에서 튀어나와서 이 시민들과 국민들과 어떻게 같이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더 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특히 예전에 대기업의 경제연구소가 있었는데 거기 소장 가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은 진짜 너무 훌륭한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연구소 밖에 계신 분들한테 어떻게 호소력과 설득력을 갖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풀어내야 그 사람들이 이걸 느끼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고 그분이 나름 실천해서 상당히 가까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다는 것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포럼을 통해서 정부나 국회에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도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해오셨는데 그 부분들이 어떤 일정의 비율 속에서 움직였지 실질적으로
가시화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인문사회 발전에 있어서 아직도 미진하고 더 가야 할 길이 더 많다는 어떤 메시지가 계속 나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하나 정도, 이거는 우리 교수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비하면은 너무 사소한 거일 수 있는데, 우리 인문학이라고 이 거창한, 인문사회학이라는 이 거창한 것을 얘기할 때 과연 이것이 대학에서만 과연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 초, 중, 고 단계에서 인문학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어떤 교육 과정이라든가, 그러면 이 속에서 단계별로 초기,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사람들한테,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접근을 하고 알게 함으로써 이것이 대학에 와서 우리가 교양으로서 나름의 토대를 닫고 그 교양 속에서 진짜 학문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준다면은 우리 인문학의 위기는 진짜 극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인문학계에서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인문학이 밥 먹여주냐라고 한다면은 그래, 밥 먹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당당함, 이것이 인문학과 그 주변의 학문과의 뭐 융합도 좋고 통합도 좋고 이런 부분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감독인 그 마틴 스코세이지라는 이 감독이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영화는 우리 가슴을 건드리고 미래를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영화의 편을 인문학으로 대체한다면 인문학은 우리 가슴을 건드리고 미래의 보는 눈을 뜨게 해주고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준다. 사실 인문학 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판적 사고라든가 어떤 창의력이라든가 협업이라든가 또는 소통, 커뮤니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기술의 발전 속에서는 반드시 인문학이 그 토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박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